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삼각형의 피라미드 형태죠. 이런 식으로 면을 쌓아 나가는 혹은 이제 분리하는 이런 방법을 볼 텐데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어떤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봐두시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쉬운 거부터 해서 점점 네, 그러니까 약간 고생스러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폴리곤을 이용하는 거겠죠. 예, 폴리곤. 그래서 사실 폴리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그먼트를 나누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눠지죠. 지금은. 그렇지만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면, 트라이앵글로 만들면 면을 나눌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편한데 문제는 이게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프론트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잠깐 한번 대조를 해 볼게요. 자, 이런 면이 있다면, 이런 디스크를 이용을 한다면, 자, 제가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게요. 자, 보시면 벌써 비율이 다르다라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정삼각형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삼각형이 되게끔 만들면 가장 편하겠죠. 요건 그냥 낮춰 놓을게요. 지금은. 자, 요 비율을 정삼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수학을 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빗변과 이 빗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 아래가 조금 부족하죠. 좀 짧죠. 예, 그래서 얘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 빗변의 비율을. 그래서 삼각함수 보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의 이쪽 변의 길이는 탄젠트로 구하는 거죠. 탄젠트. 그래서 정삼각형의 여기는 60도죠. 내각의 합은 60도 하나씩 60도. 그래서 180도가 되는데 지금 이 비율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삼각형으로 나누면 한쪽이 30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터넷 같은 데 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빗변의 비율 구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마주보는 이 각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그럼 탄젠트 30을 하면 이렇게 0.5773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 단위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쪽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1.1547. 예, 그래서 요 비율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주면 되죠. 이 가로 길이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1547. 예,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삼각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세그먼트를 나눠주면 쉽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수정도 용이한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수학이 조금 좀 익숙하지가 않다, 좀 불편하다 하시면 아예 면을 가지고 아까처럼 디스크나 이런 걸로 정삼각형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직접 면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돌려놓을게요. 30도.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얘는 더 이상 이걸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깨트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수정하기가 조금은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깨트린 다음에 일단 면을 합치면 됩니다. 요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디졸브로 아예 합쳐버려요. 하나로. 예, 그 다음에 얘를 나누는 거죠. 서브 디비전으로 몇 개로 나눌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얘는 정삼각형일 거고 당연히 혹시라도 뭐 이 축 같은 거를 조금 내가 다시 바로잡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엑시 센터를 이용을 해서 예, 익스큐즈만 하면은 지금 센터만 잡는 거죠. 이렇게 센터. 예, 이렇게 센터만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센터 잡는 것도 좀 불편하면 센터 잡는 것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아예 얼라인까지 맞춰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얼라인 해서 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월드 축하고 똑같이 맞추겠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센터로 잡히네요. 엑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운딩 박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뭔가 아까 작동을 안 했던 건가요? 여기가 센터로 잡히네요. 얼라인 하면. 자, 그래서 뭐 얼라인먼트하고 센터하고 동시에 해서 이렇게 다시 엑시를 정렬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면이죠, 바로. 아니면 정말 가장 이렇게 약간 좀 고생스러운 방법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을 이용하면 또 뭐 물론 장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3으로 하고 뭐 사이즈는 한 20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얘도 뭐 이렇게 돌릴까요?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일일이 복제를 해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복제를 할 때 스냅을 사용할 겁니다. 스냅. 스냅을 사용할 건데 버텍스 스냅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엑시를 어느 한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스냅 끌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트랜스폼에서 엑시를 키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포인트나 이런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다 한번 옮길까요? 뭐 축은 뭐 바로 잡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그냥 스냅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스냅을 키고, 자,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뜰 수 있겠죠. 저는 뭐 요 정도만 할게요. 3개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도 메꾸고 싶으면 메꿔야 되겠죠. 완전한 면이 되게 하려면. 뭐 비워두시려면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뭐 요거 하나 그냥 복사 뜨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80도 돌려야 되겠죠. 180도. 마찬가지 이제 얘도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스냅을 이용을 해서 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복제를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한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같은 걸로 사용을 해서 면을 만들면 되겠죠. 뭐 캡은 안 만들게요. 지금은 그냥 판판한 그러니까 플랫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이 정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한번 뜯어내 볼게요. 자, 얘의 포인트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27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겹쳐 있죠. 포인트들이.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여기서 포인트를 합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포인트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옵티마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메쉬의 커맨드 쪽에 옵티마이즈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커넥트라는 거는 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있을 때 합쳐주는 거지 포인트들을 이렇게 스플라인 상태의 포인트들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내가 면을 뽑았다면 이렇게 면을 만들었다면 이 면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만든 후에 얘를 에디터블 시켜서 자, 포인트 보세요. 27개죠. 이걸 옵티마이즈 해줘야 됩니다. 옵티마이즈. 그럼 10개로 줄어들죠.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일이 뭐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아까처럼 어떤 스플라인 형태의 이렇게 쌓아진 피라미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정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만들 일이 뭐 가끔 있긴 있는데 만들 때 좀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일러스트에서 패스를 그려서 갖고 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포인트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플라인 상태에서 자꾸 합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제가 에디터블을 시키고, 자, 이 포인트. 지금 보시면 이 스플라인은 하나의 스플라인이죠. 그거는 이 색깔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스플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를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완전히 나눠버리겠습니다. 디스커넥트로. 아이고, 왜 선택이 안 되죠? 예, 선택되죠. 디스커넥트로 한번 나눠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나누고, 아이고, 요 부분도 아예 나눠버릴게요. 디스커넥트로. 자, 그러면 지금 스플라인이 총 3개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스플라인을 다시 합치고 싶다고 컨트롤 A 눌러서 옵티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에는 있지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붙습니다. 이거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 합치는 게 굉장히 좀 짜증 나는데요. 이 시네마4D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스크립트들이 제공이 돼요. 스크립트들 물론 뭐 상용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뭐 무료를 쓰는데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들을 이용을 해서 붙여줘야지만 다시 한 덩어리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들을 하나 받아두시면 실제 어떤 모델링이나 이런 작업할 때 나눠진 스플라인을 합쳐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질문 많이 하시고요. 왜 스플라인이 옵티마이즈가 안 되냐고. 그거는 뭐 원래 기능이 그런 거니까 옵티마이즈의 기능이라는 게. 이 옵티마이즈처럼 얘도 마찬가지 스플라인 안 붙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커넥트 이거 스플라인은 안 돼요. 작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디에서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계셔야 고생을 안 하겠죠. 어떤 작업을 할 때. 예,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네마4D나 뭐 어떤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학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실 때 수학 공부 좀 해두시면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짤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쯤 하고요. 연습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